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최근 두 달 새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연중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환율 하락과 주주 침하 정책, 대선 이후 배당소득세 개편 기대감이 맞물린 효과로 풀이됩니다. 유례 없는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KB금융의 시가총액은 연초 9위에서 오늘 기준 6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알아봅니다. 유 기자, 이 투자자들이 금융주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진 게 참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금융지주사들 최근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지주사는 작년 초에 좀 밸류업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1차 랠리를 이제 지내온 바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 이슈가 다소 주춤하면서 주가 역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을 바로 지난달 4월 10일에 내렸는데요. 4월 9일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어제까지 약 15% 반등을 한 상황인데 금융지주들의 성과는 시장을 훨씬 더 웃돌고 있습니다. 네. KB금융의 경우에 무려 44% 가까이 오르면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10만 원을 탈환했고 시가총액도 27조 9천억 원이었던 것이 40조로 늘어나면서 6위, 또 어제는 잠깐이나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치고서 5위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나와 신한금융지주도 30%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는 수치상으로는 19%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작게 느껴지기는 하지만요. 보험사 인수 이슈 등으로 주가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야 합니다. 또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가 주가 상승을 이렇게 이끄는 것이냐?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은행들의 실적은 매 분기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지난 1분기 기준으로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나란히 1조 원 넘는 분기 순이익을 거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KB금융지주의 경우 전년 동기에 ELS 충당금 이슈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무려 60%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 연간 실적 역시 호조가 예상이 됩니다. 증권가는 KB와 신한이 순이익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3조 원대 후반, 우리금융지주가 3조 원대 초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주가 상승의 핵심은 사실 이 같은 호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주 환원 확대에 있습니다. 예. 자, 은행들 실적을 보실 때는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이라는 지표를 반드시 보셔야 하는데요. 이는 자본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은 보통주와 자본 잉여금 등 보통주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또 이게 높기 위해서는 자본이 늘어나거나 위험 가중 자산이 줄어야 하겠죠. 자, CET1의 분모 부분이 되는 위험 가중 자산이라면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별로 좀 신용 위험 수준에 따른 가중치가 서로 다른데요. 이를 곱해 산출한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고 한다면은 그 성격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매겨지는데 주로 기업 대출이 가계 대출보다 위험 가중치가 높습니다. 또 외화 자산의 경우에는 환율로 계산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수록 CET1에는 불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율이 1,36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CET1 비율이 증가하고 곧 주주 환원 여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금융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 비율이 13.5%를 초과를 한다면 그 초과한 부분만큼 이듬해 자사주 매입 소각에 활용하는 식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어떻게 보면 악조건 속에서도 KB의 CET1이 13.67%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의 환율 하락 또 CET1 관리 노력 등으로 이 비율이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주주 환원에 쓰이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분기 말 4대 금융지주는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CET1 비율이 13%를 넘긴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 목리를 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렇게 금융주들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 확실히 환율이 결정적인 요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선 이슈는 금융사들한테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과 좀 다소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예. 아까 앵커 멘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당 모두 지금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한 상황입니다. 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당 소득에 대해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겠다라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이달 초에 좀 경제 유튜버들과 만나서 여기에 좀 공감한다 이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도입이 된다면요. 배당 투자가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분기 배당을 시행하는 금융주의 투자 매력은 더욱더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달리 또 각 당이 은행권의 좀 상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담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바로 어제 공약집을 냈는데요. 여기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융자와 경영 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은 이제 공약집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코로나19 당시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탕감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예고를 했고요. 또 여기에 은행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가상금리 산정과 관련해서도 좀 엄격한 규제를 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지 주사들의 강력한 주가 성장 배경에 대해서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진단해봤습니다.